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제2호 기간 수혜직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세 줄 요약입니다. 제2호는 롯데, 하나, 포스코, SK그룹과 같은 국내 유수 그룹사들의 플랜트 시공에 참여를 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국내 플랜트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장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인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 생산 능력을 키워서 수주 물량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 물량이 2,400톤에 달하고요.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300톤 규모고 3년 뒤까지 3,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지만 앞으로는 전망 좋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업체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청약일은 2월 7일에서 8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2월 10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제2호는 센지렉과 청약이 겹치고요. 제2호 환불금으로 이노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100만 주고요. 금액으로는 130억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는 15,000주 9,750만 원인데요. 이 청약 한도는 증권사 기본 한도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급 기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한국투자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소 청약이 10주가 아니라 50주입니다. 제2호의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수혜직 결과 밴드 상단이자 확정 공모가인 13,000원 이상을 청약한 수량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80.45%로 많습니다. 하지만 밴드 하단인 만원 이하를 청약한 수량도 17.57%가량이 있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의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밴드 상단 쪽으로 청약을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352.61대 1로 낮게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허락 비율 역시 4.34%로 낮은 편입니다. 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코타 상장한 총 33종목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이때 스펙, 리츠, 시총 2조 이상 종목은 제외시켰습니다. 제2호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559억으로 전체 33위,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13.73%로 전체 21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나쁜 수준이고요. 비율은 보통인 수준입니다. 총 유통하는 물량은 988억으로 전체 32위, 총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24.25%로 전체 10입니다. 상장의 총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은 나쁜 수준, 비율은 약간 좋은 수준입니다. 기간 경쟁률은 353대 1로 전체 19위, 의무 보유 하격 비율은 4.34%로 전체 18입니다. 기간 경쟁률하고 의무 보유 하격 비율은 둘 다 나쁜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시초가 기준 수익률, 손실 가능성, 그리고 더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500억 이상이었던 종목은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공모가 기준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10%,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 즉 손실이 났던 종목은 없었고요.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도 없었습니다.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300억에서 1000억 사이였던 종목은 21종목이 있었는데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26%,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5종목으로 24%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2종목으로 10% 확률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비교회사가 한 개밖에는 없지만 일단 평균 시초가는 10%로 낮은 편입니다. 총 유통하는 물량도 평균 시초가 플러스 26%, 손실 확률 24%로 둘 다 좋지는 못합니다. 기간 수혜직 경쟁률이 500대 1 이하였던 종목은 17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23%,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4종목으로 24%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2종목으로 12% 확률입니다.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이 5% 이하였던 종목은 18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27%,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6종목으로 33%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3종목으로 17% 확률입니다. 기간 경쟁률과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은 둘 다 좋지는 못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기간 수혜직이 별로였지만 좋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 많다 보니까
평균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의 가중치를 각각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 때 제2호의 점수는 44점, 전체의 32입니다. 제2호가 속한 40점에서 55점 사이를 맞은 종목은 11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주가 상승률은 플러스 20%, 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4종목으로 36% 확률, 손실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죠. 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한 종목으로 9% 확률입니다. 결론입니다. 제2호의 기관 수익 결과는 나쁘게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 353대1, 의무보유 확비율 4.34% 둘 다 낮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청약을 패스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6개월 상장한 종목 대상으로 했을 때 34종목 중에 32위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 수혜측이 잘 안 나온 경우에도 좋은 수익을 공모주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제2호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다만 유통하는 금액이 이전 공모주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인 점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공격적인 공모주 투자자라면 청약의 겹치는 센지랩하고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센지랩만 청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에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호 기관 수혜측 결과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